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시티바이크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걸 태블로에서 연동을 해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에 있는 서버 연결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현재 보이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으실 수가 있냐면 홈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여기 Copy Account UR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버에 Ctrl V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회원 가입을 하셨을 때 그 계정과 비번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웨어하우스를 선택할게요. 우리가 설정했던 것은 컴퓨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베이스는 시티바이크, 그리고 스키마는 퍼블릭 스키마, 그리고 트립스 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지금 업데이트, 그러면 16개 필드와 6150만 건의 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16개의 컬럼들의 각각의 유형을 결정했었는데요. 그 값에 따라서 태블로에서 불러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립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타임과 스탑 타임 이 둘의 차이가 정수 형태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과 스탑 타임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탬프 구조로 해서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 분, 초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는 라이브 연결해서 지금 6150만 건 가지고 왔고요. 하단에 있는 워크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태블로의 기본 컨셉을 살펴볼게요. 태블로에서는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변수들을 확인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측정값, 하나는 차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측정값은 일반적으로 숫자 형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한 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측정값의 기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측정값을 한 덩어리로 만들기 전에 변수를 일단 잠깐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에서 그레이선 라인인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titude와 longitude 같은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적 역할이 추가되었지만 원래 태생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트립 듀레이션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과 시간을 우리가 숫자 형태로 인티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측정값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과 1과 2를 숫자 형태로 뽑아냈기 때문에 측정값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나 젠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아서 이 값들을 다 더하거나 평균을 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젠더는 드래그해서 차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원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앞에서 측정값으로 만들어진 숫자들을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눈 것이 차원인데요. 여기는 바이크 아이디, birth year, 그 다음에 스테이션 아이디와 같은 값들이 숫자임에도 차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디와 같은 속성들은 값을 모아서 집계를 내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제품 또는 사람들마다 별도로 하나씩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은 차원으로 배치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블로에서는 필드명에 id 또는 키 그리고 year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측정값이 아니라 디폴트 값으로 차원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측정값에 보시면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unt는 뭐냐면 레코드가 한 개 발생하는, 즉 이미의 바이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끝내면 하나의 레코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하나의 레코드가 1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전체 행의 개수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트 타임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연간 트립스가 라인 차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연합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분기 다시 한번 눌러보면 값이 월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다시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시면 일자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연, 분기, 일은 제거하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6월에 가장 카운트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현상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특정한 값들 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스타트 타임을 색상 마크에 넣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 값을 각각의 월별로 불연속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3년 데이터는 6월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데이터는 6월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데이터들과 달리 이 6월 데이터는 6년 동안 모두 있기 때문에 트립스 카운트가 가장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년 단위 중에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은 트립스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열선반에 있는 월 스타트 타임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레이블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라인별로 트립스 카운트가 가장 많았던 달을 별도로 표시해 볼게요. 레이블 마크에 최소 최대, 그리고 라인 파이 차트, 그리고 필드는 카운트 트립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최소값은 체크 예제에서 최대값만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트립스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유한한 값으로 불연속형으로 월간 트립스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트 1번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복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반에 있는 월 스타트 타임의 RSM 옵션, 그리고 날짜를 보면 크게는 연분기 월 1, 밑에도 연분기 월 1인데 위에는 불연속형, 밑에는 연속형입니다. 여기서는 2015년 5월로 예시되어 있는 연속형 월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데이터 원본 처음인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예측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모델에 있는 예측을 드래그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와 예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는 2018년 5월까지 나와 있고 예상은 2018년 6월 이후 값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8년 6월 값이 완전하게 마지막 말일까지 모두 값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2018년 6월부터가 아니라 실제 값을 2018년 6월까지 하고 예상은 2018년 7월 이후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서 예측 옵션, 그리고 다음 기간 무시를 1개월이 아니라 마지막 기간도 우리가 실제로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까지는 실제값, 그 이후 값은 그 이전 값들을 시즈널한 값을 적용해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불연속형, 뒤에서는 연속형으로 트립스에 대한 카운트를 살펴봤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월간 이용 건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월 기준으로 트립스를 카운트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를 평균 라인을 추가해서 평균 이상과 미만을 표현해 보고요. 두 번째는 계절별 이용 건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원에 있는 스타트 타임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연간 단위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분기, 다시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서 월까지 펼친 다음에 분기는 우리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행선반에 넣고요. 그러면 스타트 타임이 날짜 기반의 필드이기 때문에 마크는 라인을 먼저 자동 추천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막대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에 평균 라인을 추가할 건데요. 먼저 좌측 사이드바의 분석 패널에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전체 기준이고요. 다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패널 위에 올려주시면 연평균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보다 평균이 높은데 이유는
6월부터 12월까지 값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평균이 전체 평균과 연평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연평균을 별도로 표현하기 위해 평균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편집, 그리고 여기는 레이블을 사용자 지정에 연평균 이꼴 오른쪽 버튼에서 값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실선으로 해서 가장 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숫자 값이 너무 길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 이 숫자를 숫자 사용자 지정에 자릿수를 줄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서식은 닫을게요. 이번에는 이 평균 라인 이상과 미만으로 색상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패널로 변경하고요.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여기는 평균 이상 True or False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이 값들은 Trips Count고요. 이게 크다 이꼴, 그 다음에 다시 Trips Count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Trips Count들을 우리가 쭉 모아서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Count Trips에 Window Average라는 함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평균 이상 True or False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면 이 평균 라인 전체의 평균 라인보다 값이 크면 이상, 그리고 false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기준이고요. 그래서 2014년 값들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린 이것을 전체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몇 월이 평균보다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색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평균 이상 true false에 세모 모양의 델타는 테이블 계산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걸 RSM 옵션에 테이블 계산 편집, 그리고 특정 차원에서 전체 테이블 옆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같은 연도에서 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의 연도는 체크 해제하시면 지금과 같이 같은 연도에서 1월부터 12월만 체크를 해서 평균 이상과 미만으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략 5월부터 10월 또는 11월까지 평균 이상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의 월별로 우리가 하이라이팅 해볼게요. 열선반에 있는 월 스타트 타임의 RSM 옵션,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하이라이터 표시 선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중에서 연평균보다 계속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5월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량을 덜 늘리기 위해서라면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5월부터 6월, 7월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주로 자주 배치하는 영역을 빠르게 수거를 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자전거의 위치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돌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계절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트립스 카운트, 그리고 차원에 있는 스타트 타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연간 단위로 카운트 트립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린 이것을 불연속형 월 형태로 변경해 볼게요. 열선반에 있는 연 스타트 타임의 RSM 옵션, 그리고 5월로 되어 있는 불연속형 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값이 유한한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1월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 또는 6월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값이 모두 카운트 레코드를 체크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크는 라인 대신에 막대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은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여기에서 3개월 단위씩 나눠서 계절이란 걸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여기는 필드명을 계절 또는 시즌이라고 하고요.
먼저 케이스, 그리고 열선반에 있는 월 스타트 타임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when in 3, 4, 5는 then 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when in 6, 7, 8은 then 여름이라고 할게요. when 9, 10, 11은 가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else 나머지는 winte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nd로 닫을게요. 작성이 다 끝났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시즌을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월 스타트 타임 앞에 두시면 지금과 같이 3개월씩 나눠지게 되는데 시즌은 지금 가나다 순 또는 ABC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처럼 정렬을 변경하시면 시즌의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 정렬을 수동으로 그리고 fall을 세 번째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spring, summer, fall, winter로 되고요. 이걸 앞에서 만들었던 평균 이상 true or false 색상에 넣어주시면 그 이상과 미만으로 색상이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바이크 아이디별로 지금과 같이 루트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는 태블릿에서 제공하고 있는 make point와 make line 함수를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크 아이디를 필터에 넣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값만 임의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할게요.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타트 타임에 발생했던 스타트 스테이션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석 메뉴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고요. 스타트 포인트라고 할게요. make 포인트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션 latitude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스타트 스테이션 longitude 넣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분석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번에는 end point라고 하겠습니다. make point 그리고 end station latitude 그 다음에 콤마 end station longitude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start point와 end point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make line 함수를 추가한 route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분석 메뉴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route라고 하고요. 포인트 점을 잇기 위해서 우리가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make line 점을 잇기 위해 start point, end point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측정 값에 만들어진 루트를 더블 클릭할게요. 바이크 활동들이 모두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기 전에 한 덩어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각각의 활동별로 나눠서 표현해 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스타트 타임을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세부 정보 마크에 넣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파란색 불연속형 스타트 타임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모든 값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를 올려놓은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6월 24일 날 오전 7시 6분 30초에 시작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맵의 종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맵 메뉴에 배경 맵에 있는 거리를 선택을 하시면 뒤에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주로 어디에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별로 활동을 나눠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는 시간대라고 할게요. 먼저 if date part hour 그 다음에 start time 이게 6시보다 작은 경우에는 then 이걸 우리는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새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전체 드래그해서 두 번째 줄에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여기는 else if라고 넣고요. 이번에는 12시 전까지를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전체 드래그해서 세 번째 줄에 넣고요. 그 다음에 18시까지를 우리는 오후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else 저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반드시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 시간대를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넣어서 우리가 열 방향으로 4개로 나눠 볼게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밤을 맨 뒤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간대의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 정열을 수동 그리고 밤을 맨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밤 사이에는 활동이 적고요. 아침, 오후, 저녁 골고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바이크 아이디로 변경하면 네, 이 바이크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크별로 이걸 계절별로도 놓을 수 있고요. 또는 시간대별로도 구분해서 맵 위에 표현한 것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외부에 있는 AWS S3 버킷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태블로에서 시각화까지 해봤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블로에서 라이브로 연결했을 때 사이즈가 큰 경우에 성능에 문제를 줄 수 있었던 반면에 여기서는 6148만 건의 행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 사이즈도 컸었는데요. 이걸 압축시켜서 가지고 와서 CSV 형태로 연결했고요. 그래서 성능에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걸 표현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까지의 위도와 경도,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make point, make line 함수를 적용해서 경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빅스데이터에서 격추로 진행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활용한 태블로 기초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